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온 이민입니다. 키가 크고도 덴마크에서 오는데 한국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걱정 없이 혹시나 질문 있으면 그냥 편하게 말해도 돼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새로운 삶으로 더 큰 터널의 오늘의 강연의 첫 강연의 제 제목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새로운 삶의 큰 터널이 이 선택한 거는 아마 생각이 있는데 제가 내 삶에 이런 터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둡고 힘들고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에 빛이 나오고 지금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 보니까 우리 그 엄마 아빠랑 여기 보니까 엄마 아빠랑 그다음에 누나랑 같이 아주 행복한 사진인데 그거 바로 내 아픔의 전이에요. 그게 사진 보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도 삶에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행복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아주 내 편한 덴마크에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아빠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덴마크 생각할 때도 뭔가 휴게, 행복, 편해요. 아까 이게 왼쪽에 어떤 사람이 덴마크 정말 편해요. 정말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우유도 마시고 행복한데 그러면 덴마크, 한국에 왜 왔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 인생에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아무 걱정 없어요. 아빠도 원장님인데 병원의 원장님인데 일 4시, 3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집중하는 시간도 있고 엄마도 이렇게 성신님 일도 하는데 그냥 아주 행복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하고 그때도 10살 때도 거의 지금 이 키가 거의 1m 90이었어요. 근데 농구도 하고 계속 농구도 하고 재미있게 그런 시간인데 보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쪽으로 어후스에서 코펜하겐 안 하고 저는 약간 시골 쪽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동네는 5천 명이 밖에 없어요. 3시부터 4시부터 이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조용하게 조용 소도 많고 농장도 많고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한테도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용한데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다른 친구들도 이따가 이해했는데 다른 친구도 나랑 같이 농구했어요. 저는 그때 14살, 13살인데 지금 키가 너무 크죠? 네. 엄청 컸어요. 거의 6개월 동안 20cm 컸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농구도 하고 농구만 생각해서 근데 그냥 아빠랑 엄마랑 누나랑 같이 전 세계 여행도 갔다 와서 되게 그냥 책에 읽은 안더슨 혹시 들어봤어요? 네. 안더슨 이게 책처럼 그냥 완벽한 생활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느 날에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까 여러분한테도 말했는데 저는 6개월 동안 20cm 컸어요. 그러면 의사님이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크고 있어요? 나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병원 갔어요. 그러면 의사님이 검색하고 그 검색에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 있어요. 뭔가 뭔가 좀 안 좋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 안 하고 나 몇 년 동안 좀 기다려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고 저는 13살 때는 병원 갔어요. 의사님 나한테 이제 그게 머리 보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지금이 우리는 수술할 수 없어요. 내년에 우리 수술 꼭 해야겠다. 근데 저는 그때 덴마크 전체 제일 잘하는 농구팀 선수였어요. 거의 날마다 농구도 하고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농구도 하고 계속 이렇게 농구만 하는데 근데
이런 소식 들어보니까 나 기분이 어떨까요? 거의 프로 선수도 해야겠는데 이게 농구하면 딱 14살 때 가장 중요한 나이예요. 근데 내년에 저는 농구 14살 때도 농구 학교도 신청했어요. 그래서 농구 학교도 신청했는데 근데 나는 수술 꼭 해야겠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뇌종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 나이 눈에 그래서 수술 잘못되면 저도 또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보일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야. 근데 14살 때 이렇게 아픈 힘든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야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후회하는 아쉬운 일은 저는 상담을 못 받았어요. 그냥 혼자에 정말 저는 내년에 저 꼭 수술해야 되는 건 근데 저는 나 혼자 약속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 그냥 비밀처럼 그냥 진행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생활했어요. 기억하는 것도 그날 제일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는 수술 하루 전에 저는 얘기했어요. 친구야, 나는 내일 수술해야 돼요. 근데 나는 좀 손 잡고 해도 할 수 있을까? 말했는데 근데 마음 안에서 너무 혼자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큰 아픈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 근데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날마다 울고 누나도 날마다 울고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때.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지난주에 연락해서 혹시 엄마 그때 사진 찍는 거 혹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진 못 찍었어요. 그냥 그 없는 시간처럼 그냥 생각하고 싶었어. 사진 없어요. 근데 3장밖에 없어서 이 사진을 찾았어요. 보니까 나의 이민이랑 제일 좋아하는 간호사님이랑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분이 엄마처럼 나 안아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손도 잡고 그냥 같이 있는 동안이 제일 외로운 힘든 시간인데 같이 있는 동안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천사처럼 나를 위한 전사의 삶이었어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한 10년 있다가 또 같은 병원 가서 선물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진이 정말 내 위해서 아주 큰 선물. 근데 사진을 보니까 나는 어때요? 뭔가 이게 마음이 뭔가 이게 커지는 아픈 거 있어요. 그런 거 느껴요. 근데 또 내 누나, 친누나 이름이 애네인데 애네도 그 동안도 우울증이었어요. 왜냐면 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동생한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우울증이었어요. 그럼 나도 누나의 힘든 시간을 보니까 나도 어떨까요? 나도 더 힘들어요. 나도 이미도 힘들고 근데 엄마 아빠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 점점점 그냥 힘든 것 좀 더 컸어요. 근데 아무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외로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힘든 경험이 있으면 아무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자.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행복하고 싶어요. 사람들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참 힘들다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행복한 남자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는 나는 아픈 거 있으면 난 안 느껴요. 그냥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해요. 근데 사실은 안 행복해요. 근데 힘든 시간이 계속 됐어요. 계속 됐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힘들었어요. 이런 경험도 이런 생각해 주세요. 그냥 어두운 방에 걷고 어두워. 그냥 아무 빛이 없어요. 그냥 어두워요. 그런 거는 나는 생각했어요. 그냥 아프기 시작 후 또 다른 고통이 쓰나미처럼 몰렸어요. 그냥 이게 걷고 막 이거 나 정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건 느꼈어요. 왜냐면 고아남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고아남이 걸면 정말 이게 가슴암처럼 우리 남자 동네 고아남처럼 어려워요. 나도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성스님도 엄마 아빠의 애들이 좋아서 애들이도 많이 낳고 싶었는데 근데 고아남이 걸고 또 막 울고 오늘도 지하철 올 때도 막 울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마음속에서도 아프잖아요. 근데 또 10년 동안도 우울증 시작했어요. 또 사실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 안 하고 저도 담배 피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도 이렇게 아프면 나는 뭐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담배도 아니면 안 좋은 행동이랑 계속 안 좋은 것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 이해할 수 없어요. 또는 저도 자살 생각이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밖에다가 재밌게 놀고 농구도 하고 저도 농구도 좋아하는데 1년 동안 농구 못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왜냐면 여기 바로 수술했잖아요. 여기 수술했는데 근데 1년 동안도 농구 못했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때 나는 농구도 좋아하는 농구 살아하는 가족도 힘들고 그리고 친구들도 막 놀고 있는데 저만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다음에 친구들도 나한테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미련한테 혹시 우리 잘못한 얘기 있을까요? 후회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는 얘기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나는 그냥 혼자 영화 보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그냥 거의 있는 TV 영화는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 순간에 오늘 배운 것도 있잖아요. 막 우울증인데 자살인데 이렇게 또 걷고 지하철 탔는데 이렇게 지하철 바로 이렇게 오니까 나 지금 자살할까요? 나 죽어야 돼요? 그런 생각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시간은 동네 배운 거 3가지 나는 지금 오늘 위해서 나는 찾았어요. 왜냐면 또 많이 어렵지만 근데 배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이게 힘든 경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간을 위해서 3가지 배운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아니면 배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아픈 이야기하면 이 나의 아픔, 내 아픔, 이 밀 아픔, 여러분도 아픈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픔. 그래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3가지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거 배웠는데 오늘 위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배운 거는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14살 때, 18살 때도 고아남도 내종양도
힘들었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나에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힘들었지만 근데 난 너무 사랑해서 누나는 나는 너무 사랑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서 나 이겨야 돼요. 나는 잘하고 싶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터널의 마지막에 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나는 끝까지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생각대로 어려워요. 근데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행복의 이야기할 때 쉽지 않아요. 행복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우리는 아름다운 희망, 아름다운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널 걸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우리는 어떤 사람 나한테 이렇게 힘들 때 근데 어떤 사람 나한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도 지금 34살인데 외국 나이 34살인데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막 일어날 때도 나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나 그래도 지금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10년 동안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는 그냥 행복해요. 마지막에 왜 행복한지 난 얘기할게요. 그러면 딱 아름다운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근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이밀 너무 감사해요. 이밀 이야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나도 이제 희망 됐어요. 나도 이제 소망 됐어요. 나도 이밀처럼 잘 살고 싶어요. 나도 이밀처럼 이렇게 전 세계 여행 갔다 와서 행복하고 싶어요. 이밀 이야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얘기도 있었지만 부담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아픈 얘기는 아파요.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편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나의 내종양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꼭 들어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 딱 듣고 나서 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갑자기 갑자기 뭔가 희망됐어요. 뭔가 소망 할 수 있어요. 나만 위해서 안 살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엄마 아빠도 누나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 가족 안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들 힘들었어요. 딱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터키 수술하고 터키 갔어요. 그러면 터키 가서 우리 누나 갑자기 막 울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족 안에 마음이 붉고 얼마나 힘든지 서로 얘기 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이해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배려, 서로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렸어요. 근데 또 18살 때도 힘들으니까 또 이렇게 아픈 거 근데 지금은 보니까 가족이 많이 괜찮았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 그때 얘기해서 아빠도 엄마도 힘들었는데 다 엄마들 아빠들이죠. 그러면 또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기 아이들 아들도 이렇게 힘들으면 엄마들도 아빠들도 얼마나 힘들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저도 왜냐면 그때 이런 생각해서 근데 나는 힘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왜 나를 이해 못해요?
근데 당연히 이해 못해요. 이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힘드는데 엄마 아빠 어떻게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거는 너무 내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자살도 희망이 생겨서 소망이 생겨서 나를 위해서 안 살고 목표 생겼어요. 그러면 저도 엄마 아빠의 누나도 이해하고 자살 생각이 없었어요. 또 담배 피운 것도 몇 년 동안 하고 안 했어요. 그만 미웠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직도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완전히 내 몸이랑 다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도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다 이밀처럼 갑자기 어려운 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이번에 2019년부터 이런 생각했어. 나 정말 나의 딸, 내 와이프 위해서 나 이제 이렇게 고기 많이 먹는 거 나 그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80% 줄였어요. 근데 비밀 하나 있어요. 저 아직도 국밥 먹고 있어요. 국밥은 너무 좋아서 몇 번 그 국밥 먹고 있는데 고기 먹는 거는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건강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걷고 책도 열심히 읽고 옛날은 옛날, 오늘은 오늘.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세 번째는 그게 마지막 얘기 나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괜찮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미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요. 영어로는 Are you okay? I'm fine. How are you? I'm okay. 근데 사실은 우리는 okay예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면 나를 배워야 돼요. 그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왜냐면 나는 뭔가 이렇게 예쁜 모습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은 세 번째 배운 거는 나는 힘들면 나는 힘들어야 돼요. 아프다고 나는 아파야 돼요. 힘들면 나는 힘들어야 돼요. 그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왜냐면 이렇게도 했어요. 친구들 나는 다 포기. 도망갔어요. 왜냐면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난 친구 하나도 없어요. 한 선생님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민은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마음 안에는 나는 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게 배웠어요. 한 10년 동안 있다가 배웠는데 사실은 나는 안 괜찮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그냥 I'm fine 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나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또 뭔가 자연스럽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I'm fine은 나는 안 힘들면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도 힘들면 좋아하는 언니, 좋아하는 친구한테 또 얘기해야 돼요.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힘든 시간이 생각할 때 지금이 힘들면 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이 힘들 때 와이프랑 예를 들면 결혼하면 또 힘든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힘들 때도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일도 있으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보, 나 어제 너무 잘못했어요. 나 어제 여보한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나 어제 전화 안 해서 그냥 늦게 집에 일 너무 많아서 난 늦게 집에 와서 죄송해요. 전화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게 이야기. 나는 안 괜찮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좋은 방법을 우리 찾아야 돼요. 나는 힘들 때도 편한 스타일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저도 와이프한테 결혼하고 원래 이게 이야기 안 하고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내가 원래 결혼하고 사실은 그때 참 그 옛날 힘든 시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힘든 거 있으면 난 그냥 조용하게 내 힘들 때 난 그냥 조용하게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저 와이프한테 배워야 돼요. 와이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힘들 때 우리 앉아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화나지 말고 화난 거 안 하고 막 울고는 안 하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해. 그게는 배우고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편해졌어요. 뭔가 이렇게 결혼 안 해도 자유는 있어요. 왜냐면 힘들 때는 힘들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은 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덴마크 스타일이에요. 네, 편한 스타일로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어떤 example이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 살 때도 엄마 아빠 고향이 많이 그리워요. 근데 혼자는 나는 이게 혼자나 할머니 요즘 할머니는 많이 힘들어요. 알츠하이머 있어. 너무 보고 싶어서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말해야 돼요. 여보 저 힘들어요. 저 고향이 많이 보고 싶어요. 덴마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생활이 행복해요. 좋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요즘 좀 힘들어요. 아니면 저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행복한 남자 같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들면 너무 큰 이렇게 감정 크면 하면 안 되고 편하게. 우리는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우리를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도 이밀처럼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에 결혼 안 해도 이렇게 평화 있어요. 우리는 다들 평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평화 생길 거예요. 지금이 행복이 뭔지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행복은 그냥 선택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 날마다 결혼하고도 날마다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오늘 나는 행복한 생활 나 선택하고 싶어요. 사회는 많이 힘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경쟁이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 행복이 선택.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더 행복해요. 저도 옛날에는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오늘은 오늘. 이 순간에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이 순간에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이 순간에 한국 땅에 날 위해서 살고 싶지 않고 이 한국 땅이 위해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대로는 우리는 행복한 사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믿고 이렇게 우리 사회는 사회는 힘들었지만 근데 나의 오늘 선택 그러면 나는 행복한 생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하고 뭔가 저 편해요. 와이프도 저 편해요. 왜냐면 아니면은 와이프도 뭔가 좀 부담이 느껴요. 왜냐면 이게 와이프 통해서 나는 꼭 행복해야 되는 건 와이프도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큰 덴마크 남편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혼자의 오늘 나는 행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와이프한테 아이한테 잘 할 수 있어요. 애기 대하고는 애기 나서 또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남편들 잘 아는데 걱정이 많아요. 지금 애기 있는데 나 어떻게 이 아름다운 애기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애기 위해서 돈을 벌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나는 오늘 위해서 오늘 나는 행복하게 선택해야 돼요. 프리랜서 일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은데 근데 나 오늘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의 여건 지금 더 편해졌어요. 더 행복했어요.
뭔가 더 자연스럽게. 그게 나의 happiness, my happiness. 우리 서유민 와이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리나의 나의 happiness. 아름답지 않아요? 고아남인데 이렇게 소망도 없고 이사님 나한테 절대 나중에 아기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기 있어요. 전혀 소망도 이렇게 의사님 나한테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기는 많이 하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리나 보니까 나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해요, 좋아요, 편해요, 평화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완벽한 덴마크에서 온 이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읽을 수 있어요? 네.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많은 일들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대로는 지금이 계속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도 힘들으면 오늘 이메일 스토리 듣고 아마 소망 됐어요. 소망, 이게 목표는 아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혹시나 질문 아니면 이게 행복의 이야기하는 거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하면서 한국에서 최고 놀라운 점이 뭐였어요? 한국에서 놀라운 일은 이게 한국 사람이 나에 위해서 제 발음이 힘들었는데 그게 정이 있는 건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사실 덴마크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약간 차가워요.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나를 너무 좋아해요. 관심이 있어요. 그 은평구에 제가 사는 동네에 나올 때 집에 거기 일 갈 때 아주머님들 할머님들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어디 가요?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점심 거기 챙겼어요. 그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관심이 있어요. 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이게 바로 정.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살기 너무 편해요. 그 정이 너무 덴마크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많이 배우려 해요. 그 배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이 정말 이게 한국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렇게 감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정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야 돼요. 네. 네, MC님도 혹시 질문 있어요? 네. 한국에 오셔서 살기까지 참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은데 가족들이 그리울 거잖아요. 네. 사실 그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이 또 가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족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가족이 어떤 의미면 나의 이해, 나의 사랑, 나 있는 대로 이메일에 아픈, 힘든, 안 좋은 점, 좋은 점, 근데 나의 사랑.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편해요. 난 가족 함께 있으면 난 그냥 편해요. 나는 있는 대로 그냥 이메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와이프한테 꼭 이런 말 꼭 해야겠다는 없고 그냥 난 편해요.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마디 하고 싶어 마지막에 가족도 많이 멀지만 덴마크에 있는 가족도 멀지만 근데 이제 내 가족이 이메일의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아기 생겼어요. 그 덴마크 가족은 멀지만 지금 나 한국에 있는 내 가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